안녕하십니까.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. 2020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오후입니다. 오늘 마침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 2년을 넘기면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.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띄는군요. 첫째는 본인의 치적에 대한 자랑이죠. 본인 치적 자랑이죠. 자신의 임기 중에 보니까 대략 2022년 6월까지는 공공주택이 약 40만 호 정도가 완성될 것 같다. 그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380만 가구의 한 10%가량 된다. 물론 여기 공공주택에는 뭐 서울시뿐 아니라 LH공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이걸 슬쩍 자랑했는데 이 부분은 마침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 문제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. 부동산 문제 6.17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 집 사지 말란 말이냐? 도대체 공급은 늘리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방안은 갖다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꽁꽁 막아놓고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은 집 사라 말이냐? 그리고 너희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너희들은 다 똘똘한 강남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느냐? 그런 가운데 뭐 거기에 쿵짝을 맞추듯이 저는요 40만 호제 임기 2022년 6월 말까지 대략 공공주택 40만 호 건설되는데요 라고 일단 치적 자랑 겸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일종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약간 뭐랄까 좀 아부라고나 할까요? 아첨이라고나 할까요? 뭐 이런 부분인데 차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차기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알뜰하게 임기를 마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.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 들으면 좀 거부가시겠어요. 아니 내가 보면 나는 열심히 굴뚱살뚱 열심히 대통령 하고 있는데 알뜰하게 임기를 마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. 그러면 임기를 못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? 아니면 임기를 마치기는 마치되 그러면 엉터리로 맞춘다는 얘기야?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거부갈런지 모르겠으나 박원순 시장이 이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은 대통령의 임기를 알뜰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른바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화적 제스처 하는 얘기 아첨이라고 그러죠. 아첨하는 겁니다. 왜냐하니까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2016년, 2017년 차기 대권을 놓고 당시 민주당에서 문재인, 박원순, 이재명, 안희정, 최성 등 여러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. 물론 박원순 시장은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갔던 것은 이재명, 안희정, 최성입니다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경선을 치루었던 안희정 지사 마침 안희정 전 지사는 보니 어젠가 그저께 상을 당했죠. 상을 당해서 지금 일시 형집행정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상주로서 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안희정 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참 경기지사 된 지 2년 됐습니다만 올 8월 정도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왜냐하니까 대법원에 처음에 4인 소부에서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결국 항소심은 이제 300만원 선거법 300만원 형이니까 이거는 형이 확정되면 38억 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받았던 거 다 물러내고 그야말로 경기지사 쫓겨나고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선출 중에도 출마 못하게 됩니다.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보면 4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딱 한 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볼 거 없다. 조만간 선고기일 잡겠다 하니까 현재 흐름상으로는 이재명 지사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유명한 말이 있었죠.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잡고 박원순 남았다.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안희정은 이미 감옥 가 있고 이재명은 여차지가면 올 8월 달에 경기지사직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잘만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?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 지금 문바들에게 일정 부분 좀 아부 내진 아첨을 하는 겁니다.
차기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알뜰하게 임기를 마치도록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. 그런데 오늘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. 이재명은 내 아우다. 갈등 조장하지 말라. 누가 갈등 조장했습니까? 누가 갈등 조장한 사람 없고, 다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 11%, 12%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나오는 반면에 박원순 시장은 1%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, 1000명 조사하는데 1%면 10명입니다. 그러니까 10명이 되면은 1%로 이름이 오르는 거고, 만약 8명, 9명 되면 못 오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. 아니 예전에 요순시대 때, 중국 요순시대 때 그야말로 황제가, 나라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일반 백성들이 나라님 존재, 나라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 아니요.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마치 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속은 얼마나 쓰리겠습니까? 마침 6월 24일, 그러니까 6월 24일이 얼마 안 됐어요. 6월 24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슷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도 그 당시 기자 간담회를 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. 왜 이재명은 눈에 띄고 내라는 박원순입니다.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. 이재명 코트. 왜 이재명은 눈에 띄고 내가 한 거는 눈에 안 띄고, 내가 즉 박원순이 한 건 눈에 안 띄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억울할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박원순 시장은 오늘 이재명 지사가 서울시에 사는 정책을 갖다가 써도 좋은 거 아니겠소? 이재명은 내 아우요. 갈등 조장하지 말라 그러는데, 이거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.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박원순 시장 머릿속엔 이재명이 꽉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, 박원순 시장도 법률가 출신입니다. 검사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이재명이 올 8월 때는 날아갈 수 있겠구나. 그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친문하고 좀 거리가 있는 약간 범여권 내에서 비문 계열입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 표를 내가 이른바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. 마침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, 함께 도전했던 친문의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저희는 그만둘랍니다. 그래서 중도의 경선을 포기했어요.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이낙연 대, 그러니까 친문이 미는 이낙연 대 일종의 약간 비문과 대구 경북 경상도가 밀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1대1 대결 구도 됐습니다만은, 김부겸 전 의원이야 본인은 당권에 도전하지 대권은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, 경남 창녕 사람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떨어지고 나면 결국 나와 이낙연 간의 1대1 대결 구도 됐을 때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표를 갖다가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을 할 법도 합니다. 참고로 6월 12일 한국갤럽은 올 초부터 매월 중순에 여론조사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,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한국갤럽은 주관식입니다. 주관식.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한국갤럽은 그냥 응답자가 툭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래서 특정인을 답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. 특정인을 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질문에서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? 이 자유응답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6월 12일 발표한 6월 달에 차기 대권 주자는 이낙연이 28%, 이재명이 12%, 안철수가 2%, 홍준표가 2%, 박원순이 1%, 김부겸 1%. 근데 김부겸은 안 나간다고 그랬죠. 다음에 윤석열이 1%, 황교안이 1%, 오세훈이 1%. 나머지는 즉 10명
10명도 대답 안 한 사람이 20명이 있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황태순도 들어갈 것이고, 여기에 보면 김경수도 들어갈 것이고, 뭐 나경원도 들어갈 것이고, 김병준도 들어갈 것이고, 뭐 저 제주지사 원희룡도 들어갈 것이고, 즉 기타 인물이 6%면 60명이죠. 기타 인물을 갖다 댄 60명이 다른 사람 이름을 댔는데 그 사람이 도합 20명이랍니다. 그리고 43%가 차기 대통령감 없다 내지는 응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저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낙연 씨 28% 받은 건 결코 보면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1%인 박원순 시장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중간에 8월달에 드랍하게 되는 경우 이재명의 12%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속이 빤히 보이는 뭐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참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현 의원에 대해서 보면은 범친문들이 이낙연을 미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른바 친문 중에서도 선고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에 대해서 아직은 뜨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고 구 DJ의 민주당과 결별했을 때 이낙연 씨는 아마 지역적으로나 뭐로 보나 자기 발탁 배경으로 보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의리가 더 중요했겠죠. 때문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현 의원 전 국무총리는 사실 보면 조금 친문 쪽에서 보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상가에 거의 1차로 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보면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하더군요.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라 이낙연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.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 했던 사람이 결국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민주당과 결별해서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이낙연 씨는 추미애 당시 의원과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 지금 친노에서 친문으로 또 친문에서 다음 정권을 만들려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낙연 씨에 대한 이낙연 의원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사실은 그런 가운데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 김경수 현 경남지사를 갖다 통해서 친노 선골로 다음 포스트 문재인을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. 솔직히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좀 생각되는 것이 뭐 임종석이나 또 호남 출신의 정세균 총리를 갖다 튕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참 갸우뚱하거든요. 그러니 지금 박원순 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애매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뭐 특별히 뭐 추미애나 이낙연 같이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갈라설 일도 없었고 뭐 그동안 계속 뭐 참여연대 등 그 외부 활동하다가 2011년에 그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빠지던 게 처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표도 좀 긁어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의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서 차기 대권을 갖다가 꿈꿀 수 있다라는 그 나름의 계산에 지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와 이재명과 비교하지 마라. 이재명은 내 아우다. 첫 번째. 두 번째.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 부동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서울시장 한 10년 하면서 그동안 공공주택 LH 분까지 한 40만 호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. 셋째. 차기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알뜰하게 임기를 마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의 이와 같은 말이 자칫 잘못하면 허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왜냐하니까 올 연말 내년 연초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탈원전 정책
그야말로 이념에 젖어서 대한민국 아마추어들, 좌파 아마추어들이 집요하게 해왔던 그 정책이 성적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이 불을 본 듯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니까 이 모든 소득주도 성장, 탈원전, 부동산 대책 이게 모두 다 이른바 증세로 이어지거든요. 증세는 곧 조세 저항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갖다가 불러오게 됩니다. 즉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, 이른바 제이노믹스죠. 제이노믹스의 부채를 갖다가 과연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겠습니까? 저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를 보았을 때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 경제정책 및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그 부채, 낙제점에 대한 부채를 갖다가 떠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간에 올 8월 말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중간에 틈새를 갖다 공략하는 나름의 어떻게 보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.